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라디오의 간판 시사 프로그램 유창선의 유창한 시선입니다. 남북 정상회담에 이은 한미 정상회담 그리고 유엔 총회 일정을 거치면서 북미 대화도 본궤도에 올랐습니다. 유엔 안보리 회의를 마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비핵화 협상 시한에 대해 시간 싸움은 하지 않겠다고 밝혔는데요. 북한과 비핵화 협상의 마감 시한을 설정해서 시간에 쫓기지 않겠다는 뜻일 겁니다. 북한의 추가 비핵화 조치가 있을 거라는 예고와 함께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위한 움직임도 재개되고 있습니다. 올봄 1차 남북 정상회담이 평화의 씨앗을 뿌렸듯이 가을 2차 북미 정상회담은 평화의 열매를 수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유창선의 유창한 시선 지금 보이는 라디오로도 방송됩니다. 유튜브, 페이스북 뉴스K 채널에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11시부터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유창선의 유창한 시선 광고 듣고 돌아옵니다. 유창선의 유창한 시선은 국민 대리운전, 국민마켓과 함께합니다. 국민라디오 개국부터 지금까지 쭉 우리 대리운전 1544-9416 국민 대리운전 이번엔 꼭 국민 대리운전을 부르리. 대리 운전은 꼭 국민 대리운전. 공정언론 국민TV와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1544-9412 국민 대리운전. 의리 1544-9412 국민 대리운전.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가 조합원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 쇼핑몰을 오픈했습니다. 그 이름 바로 국민마켓입니다. 국민마켓은 검증을 통해 품질이 보장된 가장 저렴하고 또 검증된 제품만을 저렴한 가격에 공급합니다. 집에 있는 거 모든 거 다 버리시고 국민마켓에서 마련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함께 만드는 국민마켓. 여러분의 국민마켓입니다. 많이 이용해주세요. 오늘부터 과소비하세요. 최요한의 시사 팬더. 오늘도 최요한 시사평론가 스튜디오에 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지구상의 모든 시사 새끈하게 팬다 끝까지 팬다. 남북관계도 요즘 패고 있는 시사 팬더 최요한입니다. 예, 벌써 금요일이에요. 아이고 시간 추석이 껴있으니까 금방 지나갑니다. 이번 주말엔 뭐 하실 거예요? 이번 주말에는 아이들하고 좀 놀아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막내가 눈병에 걸렸거든요. 그래서 학교를 못 갔어요. 되게 심심해하거든요. 아빠가 같이 놀아줘야죠. 눈병? 네. 월요일 날 스튜디오 오실 거예요? 안 걸리면요. 안 걸리면. 그러니까 요즘은 그 예전엔 잘 그런 게 없었는데 그 아이들이 전염성 질병에 걸리게 되면 학교 차원에서 아예 그 등교를 못하게 이렇게 막더라고요. 잘한 것 같고. 그래서 우리 아이가 다른 아이들한테 피해 주면 안 된다 해서 학교 가지 말라 그랬어요. 학교 안 가니까 그럼 애가 아이는 무조건 눈병 안 났다고 네, 텐데. 좋죠. 약 먹는 거 확인해야 됩니다. 눈병 안약도 넣고 병원 갔다 왔더니 추석 때 외할아버지 집 갔다가 뭐 이렇게 잘못됐나 봐요. 어쨌든 윤결이 좋겠다. 학교도 안 가고 부럽다. 지금 얘기 시작하기도 전에 뭐 댓글들 올라오고 있어요. 라라님, 유 박사님 안녕하세요 인사 주셨고 토토 황영님은 유 박사님, 최팬다님. 네, 팬다 맞습니다. 팬다가 맞아요? 팬더가 맞죠? 내가 팬다가 맞아요. 다 패기 때문에 다 팬다입니다. 반갑습니다. 팬더 아니에요, 팬다예요. 팬더. 이 PD가 시사 팬더라고 그랬네. 팬더 시사 바꾸세요. 팬다. 팬다. 알겠습니다. 이제 진도 나가죠. 오늘 첫 소식 어떤 거죠? 그 북미 정상이 두 번째로 마주 앉을 장소를 지금 그 판문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11월 6일 미국 중간선거 직후에 판문점에서 회담을 하는 구상이 탄력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앞서 6.12 북미 정상회담 때도 트럼프 대통령이 판문점을 유력한 후보지로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만약 이 경우 회담의 연장선상에서 남북미 함께 종전선언도 가능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또 시기는 오는 11월 미국의 중간선거 직후가 유력해 보인다. 그리고 이제 폼페이오 장관이 10월에 열릴 수도 있지만 그 후가 될 가능성이 더 크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선거 직후? 근데 선거 전에 해야 좀 선거에 써먹지 않을까요? 예상을 깨고 장소가 6.12 정상회담처럼 싱가포르나 제3국
그 시기는 중간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11월 초나 그 이전이 될 수도 있다. 예. 저는 방금 말씀하셨던데 개인적으로 좀 그 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북미 정상회담이 이렇게 시기와 장소가 가변적이지만 변하지 않는 것으로 의제라고 할 수 있고요. 평양 공동선에서 나온 비핵화 조치에서 한 걸음 더 나갈 것으로 의제가 결정될 것이다. 그래서 이번에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이 굉장히 중요하고 미국이 영변 핵 관련 시설에 대한 임의 사찰 그리고 ICBM의 폐기까지 요구할 수 있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아무튼 좀 세계가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좀 진도가 팍 나가줬으면 좋겠어요. 라라님이 지금 팬다님 전 패지 마시고 했는데 안 팹니다. 예, 저는 시사만 팹니다. 예, 아무나 안 팬답니다. 문재인 대통령 이번에 북미 관계 중재자 역할하면서 복원을 시켰는 역할 톡톡히 했는데 후속 로드맵은 어떤 게 될까요? 자, 문재인 대통령이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목적으로 연내 종전선언을 목표로 삼았다는 건 다 아는 사실이죠. 이를 위해서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 남북미 정상회담 및 종전선언 이거 쫙 계획했고요. 그래서 우여곡절 속에 지금 북미 정상회담까지 이제 나올 겁니다. 여기까지 가는데 마지막 단계를 앞두고 지금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문 대통령의 역할로 지난달 말에 취소됐던 이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4차 방북이 10월 중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열렸지만 여기서 북한의 비핵화 진전 또는 북한이 원하는 미국의 상응 조치가 이루어진다면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은 북미 정상회담이고 종전선언이 다 물거품될 가능성이 있어요. 결국은 이제 문 대통령의 후속 로드맵, 북미 정상회담 개최 그리고 이 회담에서 한반도 종전선언이 합의되는데 최대한 그 역량을 발휘할 것이다. 여기 초점 맞출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그 마지막 단계 왜 우리가 그 마라톤 할 때도 맨 마지막에 얼마 남지 않고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 등산도 맨 마지막에 산이 탁 올라가는 거기 굉장히 힘들거든요. 요것이 진짜 그 마지막 단계까지 와 있는데 이게 사실 이제 미국과 북한이 지금 뭔가 이게 주고받으면서 계속 이렇게 줄다리기 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있어요. 마지막 단계입니다. 지금 상황이. 가슴 졸이면서 참 기원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번 방미 때 문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에서 종전선언이 논의될 것이다라고 관측한 가운데 정말 그 실제 북미 정상회담 때 이 논의가 급물살을 타게 된다면은 12월로 예상되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 때 문 대통령이 세우던 마지막 단계가 실현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 그 마지막 단계가 뭐냐? 전 평화협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일찍요? 언론에는 안 나오는데요. 거기까지 평화협정 이야기까지 나오지 않겠느냐. 협정은 이제 들어가지 않더라도 거기까지는 가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제가 어제 저녁에 어디 가서 좌담을 하는데 이니셜로 얘기를 해야지 H 모 씨가 또 문재인 대통령 북한 편만 들고 있다 막 몰아가지고 또 한참 싸웠어요. 설전을 벌였어요. 진짜 안 바뀌더라고요. 안 바뀌어요. 더 해줘요. 안 바뀌어요.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인사 그 청문 경과서 보고 채택 결국 어제 불발이 됐어요. 불발됐습니다. 어떻게 문재인 대통령의 임명을 그냥 강행할지 어쩔지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청문 보고서 채택 문제 논의하기로 했던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 회의도 야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열리지 못했습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유 후보자의 도덕성 문제 삼으면서 사퇴를 요구했는데 국민들은 유 후보자가 1년짜리 이력관리용 교육부 장관으로 위장 취업에 성공하는 것을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자유한국당 이양수 대변인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부적격 의견을 달더라도 청문 보고서를 채택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수능이 49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정략적 이해관계이기 때문에 교육행정의 공백이 초래되는 일은 결코 발생하지 않는다. 안 된다. 라면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청문 보고서가 적격이든 부적격이든 일단 채택을 하게 되면은 그 채택 여부와 상관없이 문 대통령의 유 후보자를 장관으로 임명할 수가 있지요. 그리고 가능하죠. 현역 의원이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이 무산된 것은 이번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처음입니다. 전에는 그래서 현역 불패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사실은 유은혜 그 후보자를 장관으로
뭐랄까 이렇게 임명을 하게 되면은 예. 문 대통령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밀고 나가겠습니다만 예. 야당과의 관계는 또 다시 더 안 좋아질 것이다. 예. 근데 뭐 지금까지 안 좋아질 때까지 안 좋아졌는데 뭐 더 좋아할 거 짓고 떴고 저는 그냥 꾸준히 쭉 밀고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예, 아무튼 지금 여야 대치 현안이 유은혜 장관 후보자 이제 임명 문제 하나 그렇습니다. 있고 또 자유한국당 그 심재철 의원 예. 압수수색한 거 예. 이게 또 하나 있고 지금 이제 그런 전국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내년 5월에 인천공항 입국장에도 면세점이 들어선다고요. 그동안은 일단은 들어오면은 예. 귀국할 때는 국내 면세점은 이용을 못했는데 못했죠. 이게 이제 예. 바뀐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정부가 혁신정장 관계장관회의에서 입국장 면세점을 허용하기로 결의했습니다. 근데 1인당 $600로 제한된 면세품 한도는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해서 예. 업계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네요. 그러니까 면세점 수는 늘었지만 사용 금액 제한이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예. 업계 경쟁만 늘어난다, 부추길 수 있다 이런 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부는 우선 6개월간 인천공항에서 시범 운영 평가한 후에 김포나 대구 등 전국 주요 공항으로 확대 추진한다라는 것인데 예. 이건 뭐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 예. 뭐 일단 뭐 담배나 예. 검역 대상 과일 뭐 이런 예. 채소 이런 것들 이거는 이제 판매가 제한이 되고요. 예. 그러니까 대형 면세점들은 출국전 면세점에 비해 적은 면적으로 인해서 사업성이 악화될 것이다. 예.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서 걱정하고 있지만 예. 중소 중견 업체들은 새로운 기회로 예. 인식하고 있다. 예. 다만 둘 다 공항의 높은 임대료에 대한 부담감을 예. 가지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 입국장 면세점이 국민들에게는 되게 좋은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이거 반응이 어떻고 앞으로 영업이 어떻게 될 것인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영업 잘 될 근데 것 같은데. 외국 갔다 오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좀 편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업 잘 될 전에는 이게 선물 같은 거, 예. 뭐 자기 필요한 거 사가지고 이것도 들고 다니고, 다녀야 돼. 이거 한참 좀 그랬었는데 예. 굳이 안 그래도 되고 그래서 이게 문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추진하라고 맨 처음에 지시했던 거죠. 지진해서 예. 여기까지 온 거죠. 예, 예. 그리고 포스코가 30여 년 만에 새로 생긴 노조를 와해시키려고 했다는 의혹이 나왔네요. 삼성의 무노조 경영하고 똑같아요. 이게 상황이. 이게 노조에 대한 악의적 선동, 예. 1,700여 명 카카오톡 직원 단체 채팅방 사찰 이런 내용이 담긴 문건을 노조가 입수해서 공개하면서 예.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그 노조는 민주노총 금속노조 산하에 생긴 새 노조를 회사 측이 음해하고 와해시키기 위한 공작에 드러났다. 명백한 부당노동 행위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일단 그 추석 연휴가 시작된 23일 날 포스코 사내 인재창조원에서 노무협력실 직원들과 노조 인사들이 마찰을 빚었어요. 예. 그 이유는 뭐냐면 노조가 이 업무가 수상하다는 제보를 받고 확인차 현장을 들렸더니만 들렸을 때 부딪힌 거죠. 이때 이제 친회사 측 노조 지원 책동 등 온갖 부당노동 행위가 적힌 문건을 확보했다. 근데 이제 회사 측에서는 예. 이게 일상적인 업무 현장인데 노조 인사들이 들이닥쳐가지고 직원들 폭행하고 뭐 이랬다, 뭐 주장하고 있어요. 예. 경찰 조사 들어갔다고 했는데 어쨌든 지금 그 최정호 포스코 회장이요, 이 사람은 앞서 있던 회장들의 후배예요. 제가 저번에 국회에서 뭐 이제 포스코 회장 선임에 대해서 이렇게 토론회도 나가고 그랬었는데. 포스코라는 것이 굉장히 여기가 국가의 기간 산업 역할을 하면서도 노조에 대해서 굉장히 보수적이고 그러면서도 동시에 마치 재벌 그룹처럼 족벌 행사를 하고 있어요. 예. 이게 굉장히 문제가 되는데 어쨌든 30년 만에 노조가 생겼고 여기에서 회사가 긴장하고 대응을 이따위로 하고 있는 것이죠. 예. 이게 경찰이 이거 수사 계속 예, 하겠죠? 수사 계속 할 것 같습니다. 한동안 예. 충돌이 계속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저희가 그 추석 그때 특집 방송에서도 이거 얘기 나눴었는데 예. 올해 그 추석 밥상에 정치 뉴스가 아니라 가짜 뉴스가 그냥 자리를 차지해 버렸다고요. 그렇습니다. 예. 사람들 다들 당황하고 놀랐다라고 합니다. 자, 문재인이 치매라더라. 문재인이 200조 원을 북한에 퍼준다더라. 따위의 가짜 뉴스가 유튜브를 통해서 단체 카카오톡방으로 그럴듯하게 퍼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이번 추석 밥상에 예. 정치 뉴스가 아니라 이런 가짜 뉴스가 올라갔다. 이건 예. 통탄할 일이죠. 예. 아니 어르신들이 유튜브 요새 그렇게 많이 본대요. 시청하시는데요. 예, 많이 보신다고 예. 하더라고요. 아니 제가 어제 그 아까 얘기한 H모 씨 네.
봤더니 아주 고무돼 있더라고요. 그거 보고 얘기하는 거죠. 구독자 수가 뭐 10만 넘어가지고 뭐 1, 20만 뭐 된다고 하면서 아주 그냥 고무가 돼 있던데. 황하무개 씨 그 25만인가 그래 돼요. 네 맞아요. 황하무개 씨는 누구예요? 방금 H모 씨 얘기한 거. 저는 H라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딴 사람인가 봐요. 딴 사람. 얘기 계속해 주세요. 어쨌든 그 방금 말씀하신 침해설 남북 정상회담에서 NLL 팔아먹었던 그 옛날부터 나왔던 그 얘기. 대통령 전용기와 대통령 가슴에 태극기가 사라졌다. 그리고 북한에서 이번에 연금 200조 원 요구했다. 백두산 방문 미리 짜고 치는 연출이다. 그러니까 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설마 믿겠어? 근데 믿어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근데 이런 거 해도 안 걸리나요? 이거 허위 사실인데 이게 누가 이제 그 고소를 하고 고소 고발을 해야 진행이 될 거예요. 수사가 진행될 거예요. 아마. 그렇죠. 네, 그렇죠. 그냥 허위 사실이라 물론 이제 유튜브 같은 게 뭐 방심이 그 심의 대상은 아니지만 그래도 허위 사실 유포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죠, 되는 거죠. 당연히.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이 부분 문제 될 거예요. 틀림없이 문제가 될 것이고 예를 들어서 뭐 그 국민연금 200조 원 퍼준다 이거 말도 안 되잖아요.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대통령 배지 태극기 배지 안 달았다. 아니 다자외교일 때는 모든 정상들이 자국 배지 안 답니다. 1대1로 만났을 때만 배지 받고 그리고 남북 관계가 특수하기 때문에 배지 안 되고 더구나 대통령 전용기에 태극기가 선명하게 붙어 있는데 태극기가 없다라고 얘기하고요. 아니 저는 좀 악의적인 가짜 뉴스는 좀 정말 뭐 법적 책임도 묻는 게 좀 필요하지 않나 좀 그런 생각이 좀 이제 들더라고요. 자 가짜 뉴스 퍼뜨리고 있는 인사들에게 말합니다. 저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잘 알아요. 당신들의 가짜 뉴스는 결국은 당신들에게 돌아간다라는 거 명심하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영화 김광석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이 대법원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예, 그렇습니다. 저는 맨 처음 영화 김광석 올 때 아름다운 선율에 따른 이제 음악 영화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호러 영화였더라고요. 이 영화가 이게 그 나온 다음에 사연이 많았죠. 네, 그렇습니다. 대법원 일부가 지난 18일 아내 서혜순 씨가 고발뉴스 이상호 기자를 상대로 낸 영화 상영 금지 가처분 신청 재항고심에서 기각한 원심을 확정했다. 그러니까 대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죠. 상영을 금지할 필요성은 없다라는 원심을 그대로 인정해서 기각으로 결정한 겁니다. 이 영화 김광석을 통해서 김 씨의 타살 의혹을 제기했고 또 딸 서연 양의 사망과 관련한 의혹을 제기하면서 서 씨를 유기치사 등의 혐의로 고발한 바 있고요. 근데 경찰은 근데 그 서 씨에 대해서는 경찰이 그때 무혐의 처분 내렸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또 영화는 그냥 상영하게 하는 거네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영화는 영화고 사건은 무혐의다. 이게 참 애매하게 됐습니다. 어쨌든 이 영화 자체를 한번 보시면서 무혐의이긴 하지만 가수 김광석 씨 좋아하시는 분들 한 번씩 생각해볼 것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이 씁쓸해라. 집 떠나가 뭐 하는 거예요? 열차 타고. 아니 시사 방송에서도 이래도 되는 거예요? 이거 어떻습니까? 우리 저기 애청자 여러분께서 다 좋아하시는데 아직도 오늘도 지금 추석 특집 방송인 줄 지금 착각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아이고 분위기가 아직 그러네요.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한테 더 이상 친구가 아니다. 이거 아주 살벌하네요. 그렇죠. 시진핑 주석 들으면 좀 열받겠어요. 열받죠. 근데 시주석도 생각할 때 이 트럼프가 왜 이렇게 얘기하는지 이해할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양해하지는 않지만 이해할 거예요. 뭐냐면은 지금 트럼프가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계속 악재만 터지고 있습니다. 그 임명했던 대법원장 성폭행 관련된 의혹이라든지 러시아 게이트 특검 수사라든지 백악관 난맥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중간 선거 어둡게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가장 트럼프 대통령으로서 내세울 수 있는 두 가지라고 한다면은 우리 남북과 북미 관계 개선 이거 하나하고 중국과의 무역 전쟁입니다. 이것이 성공하든 성공하지 않든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 색깔을 낼 수 있는 정책을 내세웠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자신감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치열하게
외부의 적을 국내 정치로 끌어들이는 전략이 바로 시진핑이 스끈평이 더 이상 친구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되니까 시 주석 역시 일방주의, 보호무역주의가 점차 격화돼 우리의 자력 경쟁의 길로 내몰고 있지만 이게 나쁜 거 아니다. 정면을 들이받겠다라는 이야기하는 거죠. 중국이 아무래도 미국과 싸게 되면 밀리긴 해요. 힘들죠. 그렇죠. 비교가 안 되죠.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중국은 이제 자존심이 있으니까 물러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동안 좀 협상이 되는 것 같더니 결국 전쟁으로 계속 가나 봐요. 상당 기간 장기간으로 갈 것 같고요. 이 장기간 진행되면서 시진핑 주석이라든지 트럼프 대통령이라든지 지지율이 등락을 계속 거듭할 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정치인들은 친구가 됐다가 다시 멀어졌다가 다시 친구가 됐다가 이렇게 될 거예요. 일반인 이렇게 친구, 선후배 이런 관계로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요. 더 이상 친구가 아니다. 아니다. 나 지금 쳐다보면서 얘기해. 원래 친구 아니지. 친구 먹으려고 하지 마요. 아직도 추석 분위기야. 박사님 왜 그러세요? 알았어요.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요한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댓글들 소개해드릴게요. 팟빵에 올라온 글들입니다. 로니님, 유창한 시선 잘 듣고 있어요. 언론의 허위 사실은 처벌이 안 되나요? 그리고 김은주님, 한 주 마무리 방송 잘 듣겠습니다. 남북 문제와 외교 문제는 잘 풀려서 조만간 모병제로 바뀔 것 같아요. 그리고 토토왕형님 출첵해 주시면서 우리 대통령님 너무 무리하시지 않았나 걱정이에요 하는 댓글들을 올려주셨습니다. 노래 한 곡 듣겠습니다. 한반도에 봄날이 오고 있으니까요. BTS의 봄날 듣겠습니다.